오페라 유령이 워낙 크리스틴 다에라는 캐릭터가 유명하잖아요. 왜냐면 이 오페라 유령 뮤지컬 자체는 사실 타이틀로는 오페라 유령이지만 크리스틴 다의 성장 소설로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오페라 유령의 막상 오페라 유령은 30분도 등장을 하지 않나요, 무대 위에. 나머지는 다 이제 크리스틴 다에라는 코러스 걸이 주인공이 돼서 프리마돈나가 되는 그 서사 자체를 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크리스틴 다에가 늘 거의 신예 분들이 캐스팅이 됐었고, 그 분들이 뮤지컬계의 이제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는데, 이번에도 두 명의 더블 캐스팅 크리스틴 다에가 신예 분들이세요. 첫 번째 크리스틴 다에는 이제 손지수 배우님인데, 손지수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프라노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은 처음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지수 배우님의 크리스틴 다이를 제가 봤을 때는 코러스 걸에서 처음 Think of Me를 부를 때부터 약간 목소리에서 프리마돈나적인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대사를 하실 때도 뭔가 오페라처럼 그런 우아한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철부지의 신인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크리스틴 다이인데 이미 귀족 같은 느낌, 이미 프리마돈나 같은 느낌이 보여서, 아, 이 사람은 코르스걸부터 이제 뭔가 스타가 될 것 같은 크리스틴다였고, 반면에 이제 송은의 크리스틴다에도 오늘 관람을 했는데, 송은의 크리스틴다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엘리자베스 앙상블을 하시다가 이번에 크리스틴다이가 되신 거예요. 뭔가 디테일적인 모습들이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칼로타가 먼저 Think of Me를 부르잖아요. 그때 송은의 크리스틴다에는 무대 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맥질이랑 같이 그 Think of Me를 크게 따라 부르면서 막 바닥도 치고 리듬도 타면서 그 Think of Me를 따라 부르는 그런 디테일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다른 크리스틴다이를 관람했을 땐 그렇게까지 그게 돋보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배우 본인도 인터뷰에서 엘리자베트 했을 때도 그렇고 진짜 오페라 유령 노래도 콘서트나 그다음에 예능 같은 것도 많이 나오시고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셨었어요. 그럴 때부터 진짜 꿈에 여긴 크리스틴 다이가 진짜 돼서 자기가 크리스틴 다이 그 자체가 됐다라는 게 진짜 잘 보일 정도로 그런 성장서사가 느껴지는 크리스틴 다이였고, 일단 띵코미를 부를 때부터 음색이 진짜 맑고 고우세요. 그래서 진짜 목소리 들을 때마다 와, 진짜 이분은 크리스틴 다에 같이 그 음색이 확 튄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크리스틴 다에가 한국에서 선호하는 음색이랑 외국에서 선호하는 음색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브루드에서 선호하는 크리스틴 다의 음색과 웨스트엔드 공연에서 선호하는 크리스틴 다의 음색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투어 같은 경우에도 클레어 라이언이라는 호주 출신의 오페라령 투어를 많이 다니신 배우님이랑,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레미제라블 코제트를 하다가 한국 투어에서 처음으로 서울 투어에 합류하신 크리스틴 다이 얼터네이트 분이 계셨는데, 한국 공연에서 얼터네이트 배우님이 메인 캐릭터보다 더 반응이 좋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관객들은 진짜 밝고 가녀린 그런 음색을 선호하고, 근데 반면에 브로드웨이에서는 기교가 많고 프리마돈나 같은 그런 음색의 크리스틴 다이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인지 음, 한국 공연 같은 경우에 칼로타 배우님들도 두 분이 캐스팅 되셨는데, 칼로타 배우님들까지 크리스틴 다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음색이 굉장히 그 아름다운 소프라노의 보이스를 가지고 계시지, 칼로타는 흔히 막 귀가 아플 정도로 막 굵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칼로타가 부르는 노래도 되게 감미롭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칼로타가 외형은 또 치고도 있으시고, 표독스럽게 일부러 그렇게 생긴 그런 배우들을 보통 캐스팅하잖아요. 그것도 좀 어, 달랐나요? 네, 이번에 더블 캐스팅 분들이 두 분이 다 정말 진짜 체구도 있지 않으시고 아름다우신 배우님들이 캐스팅돼서 되게 또 신기했어요. 아, 이게 한국 관객들이 선호하는 면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사실 팬텀이 왜 칼로타 보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칼로타 자체도 워낙 잘해서 그 정도로 아, 음악적인 완성도가 뛰어났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페라 이런 같은 경우에 무조건 맥시멈 더블 캐스팅이었어요. 원래는 원 캐스트로 가되, 한국이나 뭐 일본 공연 같은 경우에만 맥시멈 더블 캐스팅으로 가자 그랬는데, 이번에 한국 공연에 팬텀이 쿼드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공연도 팬텀이 쿼드 캐스팅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점점 오페라 요령도 이제 라이센스에 완화를 주고 있다. 그리고 호주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논레플리칼로 무대랑 의상이랑 연출을 막 바꿔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지금 점점 이제 공연이 워낙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라이센스에 완화를 두고 있다. 넌 레플리카가 어떤 모습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워낙 무대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요. 의상이랑 무대가. 그래서 넌레플리카 프로덕션을 보는 관객들은 이건 내가 해도 오페라 유령이 아니야 하고 굉장히 많이 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투어 같은 경우에도 넌레플리카로 돌았고, 막 한때는 이제 맥킨토시가 예산을 절감하려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맥킨토시가 막 욕을 나래비로 먹고 그랬던 게 있어서, 이제 라이센스에 완화를 두고 해서 이제 팬텀이 쿼드 캐스팅인데, 이제 조승우 배우님, 최재림 배우님, 김주택 배우님, 전동숙 배우님인데, 전동석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EMK의 팬텀을 하시기도 하셨고, 이제 한예종 성악관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김주택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뮤지컬이 처음이세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바리톤이신데 이번이 뮤지컬 데뷔시고 굉장히 성악적인 면을 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지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신데 신기하게 장발장이랑 팬텀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계세요. 근데 장발장은 테너고 팬텀은 바리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산에서는 장발장 테너를 하시고 서울에서는 팬텀 바리톤을 하시고 이게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가지만 성대도 되게 무리가 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말 대단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스큐즈가 된 것도 신기하고요. 원래 연습도 겹치면 안 된다 뭐 그런 오디션 공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캐스팅 되셨는지 아마 그 정도로 놓치기 아까운 배우님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울 역에는 이제 송은근 배우님이랑 황건아 배우님이 캐스팅이 되셨는데 송은근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산에서 공연하실 때 레드북 공연이랑 또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공연을 하시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점점 뮤지컬계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런 대작에 출연하시는 배우님도 심지어 지방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하데스타운도 그랬고 서울이랑 부산에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두 가지 공연을 동시에 이런 대작을 출연하고 계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황건아 배우님 같은 경우에 팬텀싱어로 워낙 흥행을 하셨고 이제 창작 뮤지컬 위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캐스팅 되셨는데 어린 배우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홍광호 배우님처럼 나중에 팬텀을 하셔도 될 정도로 이제 가지고 계신 보이스 컬러가 진짜 이분은 테너 바리톤 다 되시는 배우님 같아요. 동굴 저음부터 강한 고음까지 정말 음역대가 넓으셔가지고 완전 동굴 저음이신데 고음이 짱짱하게 잘 나셔가지고 대체 이분은 뭐지 해서 나중에 노트담 드 파리 콰지모도 아쉽게도 이번에 오페라 여행에 겹쳐서 못 볼 것 같은데 진짜 한국에 간만에 김범래 배우님, 뭐 윤영렬 배우님 이후에 이런 완전 저음부터 고음이 되는 배우님이 나오셔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잘 하시고 유명한 배우분이셔서 네.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기도 하고 체력도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오디션에서 낙방하신 많은 배우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회가 좀 다양하게 주어져서 또 다른 네. 배우분들도 이렇게 좀 두 개씩 찌시는 것보다는 한 작품에 몰입하시고 또 팬텀은 또 다른 배우, 좋은 배우 캐스팅해서 이렇게 좀 또 신예 배우들도 또 라이징하고 뭐 이런 거를 조금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건 이제 다른 시각입니다. 굳이 코드를 안 해도 되는데 코드가 될 정도로 그게 익스큐즈가 된 것 같아서 사실 트리플 레미제라블 더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둘 다 맥킨토시 작품이니까 이제 익스큐즈가 됐겠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배우님이 제일 고생이시죠. 뭐 관객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배우님은 뭐 좋은 컨디션으로 공연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페라 유령의 비밀들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오. 오페라 유령이 공연되면서 관객분들이 충격을 먹으신 사건이 있어요. 19만 원인데 립싱크가 나온다? 응? 진짜? 대역을 쓴다? 이러한 비밀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페라 유령이 앤드류 lloyd 웨버가 당시에는 아내였던 사라 브라이트만을 위해 작곡한 작품이에요. 사라 브라이트만이 실제로 그 당시에 거의 무명이었기 때문에 물론 오페라 유령 자체가 이미 가스통 트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고 오페라 가르니에라는 파리의 오페라 극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전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성이 굉장히 앤드류 lloyd 웨버는 오페라 유령에 비슷하고 사라 브라이트만이 크리스틴 다에 비슷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앤드류 lloyd 웨버가 자기의 아내 이 사라 브라이트만을 위해 작곡했다 보니까 이 크리스틴 다의 넘버가 굉장히 빡셉니다. 진짜 브라이트만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포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 낮은 진성의 저음을 냈다가 오페라 유령 맨 마지막에 허 하는 하이노트 고음까지 이 모든 것을 넘나드는 데다가 더군다나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원 캐스트로 공연을 해요. 한국은 더블 캐스트 그렇게 공연을 하지만 물론 거기도 크리스틴 다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대에 혹사가 가는 배역이다 보니까 얼터네이트도 있고 언더스트도 있고 커버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무조건 다 공연을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더블 캐스팅 공연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회차를 공연을 하는데 크리스틴 다이가 립싱크로 부르는 넘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의 메인 넘버인 오페라 유령 넘버가 립싱크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 사실이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크리스틴다의 목 상태를 위해서 맨 마지막 음만 사전에 녹음을 해서 립싱크를 한다라는 설이 있었고 아니다. 이 작품의 넘버 통째로 립싱크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공연에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전부 립싱크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립싱크 장면만 음향이 완전히 달라서 티가 나요. 음, AR을 칠 때 어떡하면 갑자기 좋아. 음향이 확 달라져요. 어떡하면 그래서 그게 좋아. 어떡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공연 초반에 배우님들이 거의 초반에 할 때는 이제 합을 많이 안 맞춰봤다 보니까 입 모양이 몇 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관객들이 알게 되시고. 근데 이게 대단하다. 목 상태보다는 사실은 무대 장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팬텀이 크리스틴을 지하로 데리고 갈 때 엔젤 오브 뮤직 장면이 나오거든요. 난 너의 음악의 천사 가까이 나에게 오라 하면서 갑자기 거울에서 음, 딱 등장을 해요. 거울인데 등장을 하다가 갑자기 그 거울이 또 갑자기 열려요. 그래서 거기가 지하 감옥으로 향하는 계단이 되고 팬텀이 크리스틴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그리고 무대가 지하로 향하는 팬텀과 크리스틴을 보여주는데 이때 또 재밌는 거는 팬텀과 크리스틴은 배를 타러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처음에 지하실로 가는 팬텀과 크리스틴 이 사람들도 팬텀 대역 1, 크리스틴 대역 1이고요.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부터 이제 지하 감옥으로 내려오는 무대가 나오는데 이때 또 다른 팬텀 대역 2, 크리스틴 대역 2로 배우님들이 내려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탈 때 이 배가 오토메이션으로 진행이 돼서 오류도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사실 배가 두 대나 있다고 해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배가 안 나온 거예요. 배가 두 대나 있는데. 음, 우와. 배가 안 나올 때는 팬텀이 크리스틴이 직접 걸어가지고 무대를 이렇게 여기저기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근데 또 신기한 건 하필 또 배가 둘 다 안 나왔을 때 이번에 두 번이나 배가 안 나왔었는데 그 두 번 다 같은 전동선 팬텀 때 공연이었다고 해요. 전동선 배우님 팬텀 때. 너무 그래서 그나마 두 번째 속상했겠다. 능숙하게 공연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깐깐한 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어 버전은 사실 무대가 이 팬텀의 메인 지하실 씬이 차이가 있는 게 투어 버전은 옆에서부터 샹들리에랑 조명이 천천히 나오고요. 이제 장기 공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부터 리프트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번 한국 공연은 짬뽕입니다. 지하에서부터 약간 작은 촛불들이 올라오고요. 큰 조명은 옆에서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신기했어요. 샤로테가 사실 리프트가 있는데 아래서부터 다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옆에서 나오는 거랑 바닥에서 나오는 거랑 근데 또 이제 옆에서 초가 나오고 바닥에서 초가 나오고 뒤에선 갑자기 철창이 내려오고 그런 동시에 배가 이제 또 오토메이션으로 드릉드릉 그러고 이제 쭈르륵 오는 거예요. 무대를 누비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음이 너무 크다고 해요. 장면 중간까지 내려오는 장면까지는 대역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장면 이후부터는 팬텀과 크리스틴이 진짜 나오지만 이 소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립싱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립싱크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나서 근데,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는데, 그럼요. 지금은 바뀐 오히려 더 나은 방법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무대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아마 사용하는 무대 장치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웨스트엔드에서 개선된 것을 사진이랑 봤는데 제가 2019년에 봤을 때는 진짜 프리마돈나라는 넘버가 있어요. 그땐 이제 무대가 커튼만 있고 그다음에 뒤에 검정색 막이 있고 그 막에 문을 열고 배우님들이 한 명씩 들어와가지고 팬텀한테 받은 편지를 가지고 불평 볼만 하는 씬이 있는데 그 천이 너덜너덜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우, 어떡해. 그래서 감독님 오히려 다시 한국 버전은 새 천에 아주 짱짱한데 웨스트엔드 봤을 때 막 그게 너덜너덜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 때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 만들면 좋은데 그걸 만들면서 가운데 핵심 무대인 천사상을 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마니아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그 천사상을 타고 팬텀이 내려와서 얼라 야스컵 유를 리프라이즈를 부르거든요. 그게 장기 공연 버전에서만 위에서 타고 내려오고 투어 버전은 이미 아래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뿅 등장하는데 하필 또 그 등장하는 그 메인 장식 천사상을 아예 없애버리고 페가수스상을 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런던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내라면서 무대 수정한 디자이너가 욕을 아주 드립다 먹으셨었는데 그분이 사실 레미제라블 이번에 뉴 버전에서 무대를 새로 맡으신 분인데 또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집어넣으시고 사실 영상만 집어넣으면 또 괜찮은데 레미제라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턴테이블을 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마니아분들의 원성을 들었던 분인데 이번에 오페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천사장을 아예 빼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객분들이 아주 모진 말을 하셨었는데 다행히도 한국 공연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의 핵심 부분만 모아서 새로 짱짱하게 만든 버전이다. 사실 이제 그 무대를 수정하기 전에 투어 버전과 외국 버전에서 실험을 먼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도 웨스트엔드도 쭉 턴테이블 그 기존 무대를 사용하다가 제가 갔을 때 2019년에 무대를 이제 바꾸겠다 그러고
공연을 중단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국 서울 공연 2016년 공연에서 최초로 시도한 게 하나미치 무대라 그래가지고 일본 공연에서 주로 시도를 했던 건데 무대 앞까지 무대를 확장해서 배우님들이 오케스트라 핏까지 이제 무대가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옆에 바리케이드랑 나무 판자들 해가지고 굉장히 이머시브처럼 무대를 확장했었는데 한국 공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시고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대구 공연을 먼저 했었는데 대구 공연에서는 안 하고 서울 공연에서만 처음 시도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서 런던 공연에 그대로 설치를 하고 근데 또 이번에 부산 공연에서 설치를 안 하셨다고 해요. 그러한 시도를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지난번부터 한국 공연에서의 투어 무대에서는 무대 프레임이 굉장히 간소화돼서 중앙에 천사상도 없었고 덩그러니 천사상이 있던 흔적만 남아있고 양 옆에도 이번에 서울 공연은 무대 새로 만들어서 장식이 있는데 그 장식을 다 뗐어요. 그래서 그 장식이 끼워져 있던 홈만 있고 채워지지 않았었어요, 투어 무대는.